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성태 박사의 생긴대로 건강법 오승진입니다. 감기에 걸리면 대개 목이 아프고 음식물들을 삼킬 때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데요. 감기가 나으면 이러한 증상들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감기에 걸린 것도 아닌데 피곤하거나 몸에 조금이라도 무리가 가면 이렇게 목이 아프거나 붓는 증상들이 나타난다. 그러면 오늘 알아보고 있는 만성 편도염이나 인후염을 의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성적으로 따라다니는 편도염이나 인후염도 제대로 치료를 하기 위해선 체질과 증상들을 잘 진단하고 치료해야 할 텐데요. 박사님 모시고 이 치료 사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조성태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이 박사님, 만성 편도염이나 인후염으로 고생하시던 분 중에 잘 치료된 기억나는 사례가 있으신가요? 네. 만성으로 편도가 붓고 아파서 내원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오늘 기억나는 환자는 60대 여성분이었습니다. 조금만 피곤하면 목이 부어서 아픈데 병원에 가면 목감기라고 하면서 약을 드시곤 했다는 것이 수년간을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즉 약기운이 있을 때는 조금 빤하다가 다시 또 같은 현상이 반복된다고 혹시 근본적인 치료가 없을까 하고 내원을 하였던 것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라서 네. 목이 아프면 굉장히 불편하고요. 맞아요. 목 건강에 정말 신경이 많이 맞습니다. 쓰이거든요. 네. 이 환자분처럼 목이 자주 아프면 일상도 무척 불편하실 것 같은데 네. 상태가 어떠셨나요? 네. 사실 목감기, 목이 아프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전신의 건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목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 즉 하늘, 머리와 몸을 연결해 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증상이 있을 때는 그걸 우선적으로 치료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환자 말씀이 1년 내내 목이 아픈 채로 지낸다고 했습니다. 소염제를 타다 먹으면 조금 덜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크게 치료되어 깔끔하게 편해지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도 차이만 있지 거의 1년 내내 목이 불편하다고 했는데요. 검사를 해도 부은 것 말고는 딱히 다른 병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네. 이 목이 아픈 건 보통 소염제나 감기약을 먹여야 할 것 같은데요. 한의학에서 이 편도염이나 인후염도 치료가 가능하군요. 네, 당연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흔히 말하는 코로나 독감으로 목이 아프면 목감기약, 소염제 등을 먹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한의학에서는 감기약도 여러 종류를 안전하게 쓰며 굉장히 잘 듣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성적으로 편도가 붓고 아프고 하는 데는 조금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한데요. 한의학에는 인후의 병, 즉 목의 병은 모두 화에 속한다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결국 만성 편도성 인염, 인두염은 모두 화가 올라와서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화를 조절해주면 편도염이나 인두염은 저절로 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목이 편안해지는 것이죠. 여기서 화라는 것은 스트레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한의학에선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의 체질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죠. 네. 네, 이분 생긴 모습은 어떠셨나요? 네. 160에 60kg니까 약간 통통한 정도의 체형이었습니다. 얼굴이 붉었는데 얼굴이 붉다는 것은 화가 잘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체질이다. 예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화는 과연 어디서 올라오는지 진찰을 통해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이번에는 증상들도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환자가 호소하는 다른 증상도 있었을까요? 네, 여러 가지 증상이 있었는데요. 우선 조금만 감기 기운이 있으면 목이 붓고 기침하면 숨이 차고 지금도 약간 부어 있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가슴의 통증도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기관지 확장증 약을 반알씩 복용한 지 몇 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으슬으슬한 것이 잘 나타나고 혓바늘이 잘 돋고 변비인데 염소똥 같이 나와 보기가 힘들다고 했습니다. 등이 잘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기도 하면서 배가 고프면 난리가 난답니다. 기운이 빠지고 당이 떨어지는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소변을 자주 본다고도 하는 등 아주 다양한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증상이 있었는데 어떻게 치료해 주셨나요? 한의학에서 병을 올바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형생맥증을 합의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체질을 더 중요시해야 되고 어떤 때는 증상을 더 중요시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변비가 심한 분이었는데 대변은 단순히 노폐물을 빼는 현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서 열을 조절해 주는 그러한 현상이기도 합니다. 또 한의학의 치료법 중에서 몸의 앞면으로 염증이 나타나면 대변을 소통시키고 몸의 뒷부분 즉 뒷목, 어깨, 허리 쪽으로 염증이나 불편함이 나타나면 소변을 소통시켜야 된다라는 치료법이 있습니다. 인두염, 편도선염은 목의 앞부분에 있으므로 대변을 소통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집에 하수도가 막히면 집이 난리가 나듯이 대변이 염소똥처럼 막히고 잘 나오지 않으면 몸에 열이 차기 때문에 대변을 수월하게 조절해 주면서 목 쪽으로 잘 소통시켜주는 가감 이격산이라는 처방을 했습니다. 이 약은 열을 식히는 차가운 소염제 같은 약재가 들은 것이 아니라 대변을 소통시키고 목의 기운을 소통시켜서 목의 통증을 제거해 주는 그러한 아주 좋은 약이 되겠습니다. 네, 이 진통제를 쓰지 않고도 편도염이나 인후염이 나아질 수 있을까요? 결과가 궁금합니다. 네. 이 약을 먹으면서 벌써 2, 3일 정도뿐이 안 됐는데 대변을 편하게 본다고 했습니다. 효과 반응이 나타난 거죠. 평생 변비로 고생했는데 대변이 편안해지니 몸이 너무 가벼워지고 전신적으로 굉장히 좋아지는 느낌이 든다고 하면서 목이 붓고 아픈 것이 점점 내리는데 목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등 아픈 것, 머리 아픈 것, 혓바늘이 잘 돋는 것, 으스스한 것이 동시에 좋아지는 듯 하다고 했습니다. 집안에 하수가 막혀 있는데 그것을 뚫어주니 몸이 여기저기 안 좋았던 것이 다 낫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편도염이나 인후염이 있을 때 염증이니 소염제를 써야 한다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근본 치료가 잘 안 되고 자주 반복될 때는 보다 근본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네, 단순히 감기로 인한 편도염이나 인후염이 아닌 만성적으로 겪게 되는 증상이라면 반드시 이 한의학적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의학은 그 근본 원인을 찾아 치료하는 학문이죠. 생긴 모습, 증상, 그리고 평소의 생활 습관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이 있다면 오랫동안 시달리던 고통들도 잘 치료할 수 있으니까요.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